남편 밥은 앉아서 먹고 아들 밥은 서서 먹는다고도 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의 허물없는 우정은 어떤 극진한 효도로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와 가치가 있음을 서로가 꼭 기억했으면 한다. 부부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은 인생 최고의 행복이다. 책 읽어주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난번에 이어 김도영, 허정희 씨가 쓴 부부가 함께하는 노후준비라는 책이고요. 첫 번째 챕터 은퇴 안의 갈등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가족들 간에 겪고 있을 갈등과 도움이 되는 해결 방법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가장의 은퇴를 맞는 아내와 가족의 마음과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알게 하고 은퇴라는 큰 사건을 접함으로써 생기는 가족의 갈등 원인과 해결 방법의 힌트를 건네줍니다. 갈등. 부부는 무촌. 은퇴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아마도 실직 상태일 것이다. 재무 상태와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고정 수입의 중단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된다. 특히 아내의 일방적인 재취업과 고정 수입의 요구는 그렇지 않아도 위축되어가는 중장년의 남성에게 또 다른 종류의 정신적 압박이며 스트레스이다. 갱년기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배려가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사실 은퇴를 앞둔 남성도 똑같은 처지이며 여성과 동등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무리한 요구가 부당하고 화가 나지만 가장의 체면 때문에 일일이 대응을 하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끓는다. 평생을 직장에 매여 업무 이외에는 아는 것,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이 없는 데다 갑자기 바뀐 생활 환경과 새로이 적응해야 할 가정이라는 사회적 질서에 당황하며 혼란스럽다. 그런 남편의 입장을 가장 먼저 이해하고 도움을 줘야 하는 아내의 냉대와 핀잔이 어찌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겠는가. 가장으로서의 벗어날 수 없는 책임감에 무겁고 두려운 심정으로 살았던 시간들을 따뜻하게 헤아리고 알아주는 배려가 꼭 필요하다. 부부가 중년을 넘어서고 있다면 서로의 잘잘못을 끄집어내어 공과를 따지기 전에 서로의 배려와 협력으로 쌓은 세월을 되짚어보며 그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시기가 바로 남편의 은퇴를 앞둔 즈음인 것 같다. 남편이 평생 돈 버는 기계도 아닌데 가장으로서 임무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고 몰아붙이며 계속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고 밥값을 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무례한 태도이다. 아내도 남편이 평생 일한 만큼 이제부터 스스로 나서서 생업을 책임질 능력과 자신이 있는가? 물론 아내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소크라테스의 악처처럼 취급하는 평가가 싫을 것이다. 남편이 가장의 책임을 다하는 동안 자신은 놀고 먹기만 했나. 아이들 잘 키우고 알뜰히 살림한 덕분에 오늘날 이만큼의 기반을 이룬 것은 왜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는지 억울하다. 따라서 누가 더 잘했고 누구의 공이 더 크다는 식의 단순 비교는 어리석다. 그저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면 된다. 남편이 아내의 공과 수고를 몰라준다고 오해하지 말고 표현에 서투른 남편의 부족한 센스는 옆구리 찔러서 절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대신에 절을 받는 것에도 순서가 있다. 먼저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기분을 업시켜놓고 자신의 노력을 공치사한다면 그조차 몰라라는 치사하고 옹졸한 남편은 없을 것이다. 나이 먹으면 남편은 아내에게 의지하고 기대려는 심리가 훨씬 더 커진다. 반대로 아내는 일생의 그 어느 때보다 독립적이고 전투적이며 남성적으로 변한다. 그것이 호르몬의 변화의 작용이건 아니건 중요하지 않다. 중년을 넘기고 있다면 인정하기 싫어도 이제부터는 누령이 시작이다. 남편이 나이에 맞게 조금 느리게 인지하고 반응 또한 그에 걸맞을지언정
진심은 덜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장단을 조금 맞춰주면 어떨까? 퇴직을 전후해서 이제부터는 부부가 정말로 지혜롭게 잘 살아야 한다. 아직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토닥토닥 살아야 할 날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부부간에도 조금 더 품격 있게 표현하고 부드럽게 요구하면 멋짐 뿜뿜하면서 우아하게 잘 살 수 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진 사회적 동물이며 상대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일방의 강요와 무례함에 매우 예민하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굳이 촌수를 쓰지 않지만 어쨌든 일대라고 칭하고 형제 간에도 역시 일촌이라는 숫자가 존재하지만 부부는 무촌이다. 그만큼 가깝지만 대번에 아무 관계도 아닌 사이로 멀어질 수도 있다는 농담 속에서 삶과 인생에 대한 은근하고도 지혜로운 경고가 느껴지지 않는가? 남편 밥은 앉아서 먹고 아들 밥은 서서 먹는다고도 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의 허물없는 우정은 어떤 극진한 효도로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와 가치가 있음을 서로가 꼭 기억했으면 한다. 부부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은 인생 최고의 행복이다. 부부 유친. 부부 유별은 현대에 잘 맞지 않는 개념인 것 같다. 부부 유별이 아니라 부부 유친이 더 합리적일 것 같다. 물론 아무리 부부라도 남녀 간의 다름과 차이를 구분하여 존중하라는 뜻을 모르지는 않지만 중년이 되고 보니 그럴 이유를 모르겠기에 하는 말이다. 부부 사이에 꼭 필요한 것이 배려와 존중이지만 굳이 남녀를 구분하고 역할을 나누는 것은 시대에도 나이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자 유친과 더불어 부부 유친을 위한 노력은 아버지이자 남편인 남자들이 더 많이 해야 하고 반드시 실천했으면 하는 덕목이다. 평소에 가족들과의 유친이 잘 안 되어 있다면 우선 집안에서 관계의 서열에 집착하지 말고 가정이라는 사회에 잘 적응하는 방법부터 찾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부부 유친이야말로 가정 화목의 기본이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이름이 나고 부를 축적했다고 해도 가족이 반목하고 불화하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요즘의 많은 사회적 문제는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인성이 바르지 못하니 사리의 분별도 반듯하지 못하고 정신보다 물질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통념은 가정교육의 부재가 원인이 아닐런지. 가족 간의 충분한 대화와 서로에 대한 존중 그리고 배려에서 바른 가정교육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기에 그 중심인 부부 유친을 크게 강조하고 싶다. 은퇴 후 남편의 입장 1. 그동안 몰랐던 아내의 못마땅한 점이 보이고 그에 따른 지적과 잔소리가 는다. 2. 퇴직했어도 부모 형제에 대한 지원과 친인척의 경조사비를 줄이기 싫다. 3.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귀향 또는 전원 생활을 꿈꾼다. 4. 위생과 용무에 신경 쓰기 귀찮다. 5. 집안 살림의 청결 상태, 불합리, 낭비적 요소가 못마땅하다. 6. 돈 못 번다고 눈치 주고 저는 쓸 거 다 쓰면서 용돈도 깎아버린 아내가 밉다. 7. 할 만한 일도 없고 여건도 마땅치 않은데 자꾸만 아무거라도 일을 하라고 독촉하며 밖으로 내모는 아내가 야속하다. 이에 반해 아내의 입장은요. 1. 새로운 시집살이와 잔소리하는 남편이 불편하다. 남편과 싸우거나 무시한다. 2. 수입은 없는데 부모 형제에 대한 지원과 경조사비의 축소는 당연하다. 3. 편리한 도시와 아파트 생활을 절대 고수하겠다. 가려거든 혼자 가시라. 4. 초라하고 지저분한 행색이 남보기 창피하고 게으르고 더러운 건 더 싫다. 5. 냉장고까지 살피며 살림에 잔소리하고 궁상 떠는 남편이 한심해 보인다. 6. 밥이며 간식까지 고스란히 해바치는데 용돈이 왜 필요한가? 용돈이 필요하면 일자리를 구해야지. 내가 쓰는 건 대부분 살림에 필요한 비용이다. 7.
다른 집 남편들은 재취업도 잘하던데 왜 혼자만 엄살인가? 하다못해 경비라도 했으면 좋겠다. 돈 쓸 때는 아직도 많은데 태평하기만 한 남편 속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표적인 몇 가지 예만 들어도 이러하다. 서로의 입장에 따른 생각이 지구에서 화성까지보다 더 멀다. 여기에 결혼한 자녀의 아이 육아까지 떠맡으면 아내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몇 곱절 배가 될 것이며 그 짜증과 화풀이는 또 남편에게로 향할 것이다. 남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없이 이기적이고 심통맞은 마누라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싫을 터이고 아내는 또 집안에 떡 버티고 들어앉아 있는 남편의 잔소리에 눈치까지 보려니 속에서 열불이 난다. 경제적 여건과 답답하고 짜증나는 현실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길은 남편의 재취업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아내 입장에서 계속 남편에게 채근할 수밖에 없다. 부부가 서로의 극명한 입장 차이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내세우기만 하면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고 자녀들 앞에서의 싸움과 서로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게 된다. 무조건 남편이 아내의 눈치를 보고 비굴하게 행동하는 것도 아내가 없던 화병을 돋우면서까지 남편의 일방적 결정에 따르는 것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먼저이다. 이해를 해야 대화를 할 수 있고 대화를 통해서 타협과 양보를 구해야 하는데 양쪽이 팽팽한 심리와 기싸움으로는 해결을 위한 어떤 시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음 크기. 부부는 오랜 세월 함께 살면서 서로 맞추고 채워가는 과정에서 완성되는 관계이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일들이 어디 한둘이던가. 그것을 해결하며 허겁지겁 살다 보면 수십 년 세월이 도둑 맞은 것처럼 사라지고 없다. 오랜 시간을 함께 손발 맞춰 살아온 부부의 내공은 아내와 남편의 의견 합치에서 나온다. 삶의 희노애락을 서로의 크기에 맞게 다듬고 부족하거나 남는 부분의 채용과 나눔은 서로에게 꼭 맞는 크기의 단추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한쪽이 우월함에 치우치지 말자. 그것이 인생의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어찌한다고. 단추가 크면 깎아내든 구멍을 키우든 잘 끼워 맞추면 되지 않겠는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좀 더 큰 그릇이 되어주려는 마음이면 충분하다. 아버지와 자녀, 마중물. 은퇴 후 가족 간의 갈등은 가장으로서 참 허무하고 서글픈 일이다. 물론 갑자기 집안을 차지해버린 이방인 같은 아버지의 존재가 어색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동안 다른 세계에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비로소 가족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서로를 받아들이기에는 오랜 세월로 단단하게 굳은 고집과 날선 신경이 부딪힘이 너무 강하다. 자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은퇴와 함께 집으로 들이닥친 꼰대의 참견과 잔소리가 참기 힘든 스트레스이다. 세대 차이에 더하여 전달과 소통 물론 이해의 방식도 전혀 달라서 금방 서로 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어색감을 피하려는 자녀의 깊이를 무시라고 해석하는 아버지의 일방적 판단에서부터 어긋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쌀쌀맞은 아이들의 태도에 화가 나서 일부러 더 투명하고 엄하게 대응하다가는 서로의 관계가 더 꼬이고 악화될 뿐이다. 내 집이고 내가 가장이지만 반듯한 나의 자리는 집안 어디에도 없고 나를 반겨주는 것은 오직 강아지뿐이라는 자괴감이 가슴에 가득 차오른다. 바짝 말라버린 빈 펌프는 아무리 위아래 휘저어봐야 물을 퍼올리지 못한다. 반드시 한 바가지 가득 마중물을 부어주고 몇 번의 펌프질을 해주어야 비로소 묵직한 무게감과 함께 길어올린 시원한 지하수가 토숙으로 콸콸 쏟아져 나온다. 자녀의 태도가 못마땅하고 화가 나더라도 아버지가 먼저 다가서 보자. 마중물처럼. 서로 상대방이 먼저 노력하고 다가오기를 바라기만 한다면 백날을 기다려도 답을 얻지 못한다. 한 발씩 서로를 향해 나아가고 내밀어야 손을 맞잡을 수 있다. 은퇴는 아버지의 권리이고 가정은 아버지가 당당히 돌아올 안식처이다. 하루아침에 존경까지야 바라겠는가마는
아버지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기본적인 예의다. 아버지와 자녀는 남이 아닌 가족임을 잊지 말자. 남보다도 못한 가족이어서야 쓰겠는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아내의 지혜로운 중재와 자녀의 이해 그리고 가장의 노력이라는 삼박자가 잘 맞아야만 한다. 자녀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네요. 첫째, 제왕적 굴림, 일방적 지시, 명령, 요구, 호통, 고함, 이름 대신 야 하고 칭하기. 두 번째, 간섭, 친구의 분류 및 강제 단교를 요구하고 일방적 교통정리하는 것. 사생활 불인정, 사적 공간 무단 출입. 공부 아르바이트 용돈 사용에 대한 잔소리. 라이프 스타일의 간섭과 획일성 요구. 핸드폰과 컴퓨터 게임 등의 몰입에 대한 잔소리. 세 번째, 무례. 공간. 밤낮없이 소파와 TV를 독점. 물건, 개인용품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지거나 사용. 행동, 속옷바람으로 집안 활보, 방귀, 화장실 문 열고 볼일 보기. 자녀 핸드폰 훔쳐보기, 식탐, 입에 음식 넣고 말하기 등. 부자 유친, 본건적인 엄격한 가부장적 관념에서는 물론 현대사회에서도 부자 유친은 조금 어색하다. 물론 받아들이기 나름이지만 현대의 아버지들은 자녀와 친해지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워낙 바쁘다. 평생을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가족과 친분은커녕 대화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다. 그 결과 은퇴 후에는 왕따의 처량한 처지가 되고 마는 것이다. 아버지의 자리가 없는 것은 아버지만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왜곡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 아버지들의 병폐인 남성 우월적 사고와 전통 유교적 관념에 일부 젖어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자신의 노력과 가족의 이해가 병행되지 않으면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부자 유치는 아무래도 아버지가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게 좋겠다. 바빠서, 피곤해서, 쉬고 싶어서, 귀찮아서 등의 여러 핑계를 대지 말고 일만큼이나 가족 간의 소통에도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지 않을까? 직장과 친구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커뮤니티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정을 가장 후순위로 미루는 개념부터 바꾸지 않으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거나 너무 늦게야 알게 된다. 가족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족을 내 삶의 부속품이나 소품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다. 아버지들의 착각이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인 것 같다. 나는 더 이상의 노력이 없어도 가족으로부터 당당히 대접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 바깥일 하나만으로도 아주 힘들고 지쳤다. 난 돈을 벌기 위해 할 만큼 했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해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 부자 유친을 위해서 실천해야 하는 아버지의 몫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아버지의 생각이 바뀌고 표정과 태도와 말투가 바뀌고 행동으로 그것을 표현하면 그다지 어려울 것이 없지만 돈 벌기도 힘에 부치는데 도대체 왜 그런 짓까지 해야만 하느냐며 여전히 억울함을 토로한다면 부자 유치는 다가서기에 참 멀고 험난한 목표가 될 것이다. 개미지옥. 7년 전인가? 딸아이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했던 각오의 말이 갑자기 떠오른다. 난 입사하면 소처럼 열심히 일할 테야. 그렇게 뱉어낸 운명의 예언 덕분에 우리 딸은 매일 소처럼 일하고 야근하고 경무에 시달리다 노랗게 시들어간다. 그래서 지금은 또 매일 새롭게 다짐한다. 내일은 정말로 때려칠 거야. 그럼에도 정작 사직서를 던지지는 못하고 매일 새로운 내일을 기약한다. 취미를 가져볼 시간도 여의치 않다니 참 딱하다. 현대의 사회는 청춘들에게 아주 가혹한 개미지옥이다. 덕분에 10년도 못 다닌 회사에 진저리를 치는 우리 딸에게 나는 아주 존경받는 아빠이다. 어떻게 30년도 넘는 모진 세월을 견디었느냐고 한다. 퇴직을 앞두었거나 이미 자리에서 물러난 가장의 노고를 당연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지 말라.
세월 따라 하나씩 늘어난 굵직한 주름과 허연 반백인 머리에 감추고 묻어든 눈물이 몇 마리고 고달픔이 몇 근인지 얼마나 헤아려 주었던가. 따뜻하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되나? 자꾸만 더 노력하라고 채근하지 말라. 달리는 말에 채찍질이 심하면 쓰러진다. 그나마 젊을 때의 일이지. 이제는 몸과 마음의 휴식이 필요한 때이다. 은퇴한 가장은 당당하게 인정받고 싶다. 동정이 아닌 인정과 감사를. 여러분의 관심이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행복입니다.